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 조각가 프레데릭 오기스트 바르톨디가 만들었습니다. 구스타브 에펠이 디자인한 4개의 강철 기둥 뼈대를 갖고 있고, 이 기둥은 수백 개의 얇은 구리판을 떠받치고 있죠. 에펠은 나중에 여신상의 척추에 사용한 디자인을 에펠탑을 지을 때 사용했어요. 건축가들은 동상에 사용된 31톤의 구리의 모양을 잡기 위해 300여 종의 다양한 망치를 사용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역사상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완성되었어요. 바르톨디는 처음에 자국에서 건축 기금을 모았습니다. 나중에 미국에서 12만 명 이상의 기부자들이 받침대 제작을 위해 동참했죠. 동상과 받침대를 세우는데 50만 달러가 넘게 들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 120억 원 정도에 달하는 돈이에요. 받침대는 미국인 건축가에 의해 별도로 설계되었고, 베드로 섬의 포트우드 요새 안뜰에서 지어졌어요. 이 장소는 동상이 설치된 지 70년이 지난 1956년에야 리버티 섬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동상은 파리의 몽소공원 부근에서 처음 조립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동상을 공원의 아가씨라는 애칭으로 부르곤 했어요. 원래 계획은 1876년까지 동상을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독립선언서 서명 100주년 기념일에 맞춰서요. 하지만 공사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계획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동상은 마침내 1885년 6월 17일 프랑스에서 300개 이상의 분리된 구리 조각으로 도착했습니다. 214개의 상자에 담겨 프랑스 선박 이세르에 실렸어요. 도중에 이 배는 끔찍한 폭풍에 휘말려 거의 침몰할 뻔했습니다. 동상은 볼티모어,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혹은 필라델피아에 세워질 수도 있었어요. 뉴욕은 받침대 비용을 지불할 충분한 자금이 없었고, 다른 도시들은 동상을 유치할 수 있다면 전체 공사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동상의 팔은 메디슨 스퀘어 공원에 6년 동안 따로 선 채로 자금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동상이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동상의 머리는 그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박람회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거상이라고 불리는 엠마 라저러스의 유명한 시가 동상 안에 있는 명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시는 1883년 모금운동의 일환으로 쓰였어요. 시에서 동상은 고대 그리스 로도스의 콜로세우스와 비교되며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1886년 공사가 끝난 순간 동상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철제 건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후 에펠탑이 그 타이틀을 이어받아 오늘날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16년 동안 동상은 전기로 작동하는 미국 최초의 등대였습니다. 불빛은 횃불 부분에서 나왔어요. 또한 등대지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등대위원회는 비용 지출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등대로서의 역할은 1902년에 끝이 났습니다. 등대지기의 가족은 19세기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리버티 섬의 포트우드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여신상의 왕관에서 야구공을 떨어뜨리며 놀았어요. 요새는 현재 여신상 받침대의 일부입니다. 1983년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는 관중 앞에서 동상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관중은 단상에 앉아 있었고, 그가 커튼을 열었을 때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단상은 천천히 움직였고, 여신상이 탑 중 하나에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각도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한 거였어요. 여신상은 1984년에 새 횃불과 불꽃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구리로 제작되었고 24K 금박으로 덮여 있어요. 원래 횃불은 물이 샜기 때문에 교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유의 여신상 박물관에서 볼 수 있어요. 같은 보수공사의 일환으로 동상은 코 패치와 지지 구조물이 보강되었습니다. 원래 동상의 코는 위치상 문제가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머리가 중심에서 60cm 떨어진 곳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팔은 필요한 위치보다 45cm나 떨어진 곳으로 뻗어 있었어요. 여신상은 구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빛나는 10원짜리 동전 같은 색이었어요. 3천만 개의 동전을 만들기에 충분한 구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구리와 공기의 화학적 반응으로 동상이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한때 동상은 가을색 반, 초록색 반이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항구의 여신상은 22층 건물만큼 키가 큽니다. 얼굴 길이만 해도 퀸 사이즈 침대만큼 길고 손은 그것보다 2배나 길어요. 만약 여신상에게 맞는 신발을 사려면 길이가 7m가 넘는 신발이 필요하죠. 허리 둘레는 2층 버스만큼 길고 몸무게는 티라노사우루스보다 5배 정도 더 무겁습니다. 매우 높고 구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신상은 종종 번개에 맞습니다. 운 좋게도 콘크리트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받침대 덕분에 매년 600번의 번개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어요. 방문할 때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자유의 여신상은 부서진 족쇄와 쇠사슬을 위해 서 있습니다. 자유를 상징하죠. 바르톨디는 원래 동상의 한 손에 쇠사슬을 설치할 생각이었지만 결국 책을 들게 했습니다. 여신상 머리 위의 뾰족한 부분은 태양광선이며 7개의 대륙을 상징하는 7개의 뿔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뿔은 녹슬어 버렸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추가된 것입니다. 받침대에는 현재 조각상의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왕관까지 354개의 좁은 금속 계단을 오를 수 있어요. 한 번에 10명만 들어갈 정도로 작지만 25개의 창문이 인상적입니다. 여름이면 여신상의 왕관은 송골매의 임시 거처가 됩니다. 겨울에는 올빼미가 종종 그곳에서 발견되죠. 비록 조각상이지만 자유의 여신상이 항상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이 아주 세게 불 때 약 8cm 정도 흔들릴 수 있고 횃불은 그것보다 약 2배 정도 흔들릴 수 있어요. 개인 소유의 배를 타고 리버티 섬으로 가서 그곳에 정박할 수는 없어요. 유일한 공식적인 방법은 유람선을 타는 것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하나가 아닙니다. 뉴욕에 있는 동상의 모델 역할을 했던 청동 모형이 파리의 룩셈부르크 정원에 서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기념비의 4분의 1 크기의 복제품을 파리의 센강에 있는 한 섬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파리의 랄마 터널 다리 입구에는 실물 크기의 금박으로 덮인 자유의 여신상 횃불 복제품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프랑스와 미국의 우정의 상징으로 이 기념비를 후원했죠. 사실 전 세계의 자유의 여신상 복사본이 수십 개는 있을걸요? 리버티 섬의 마지막 공식 거주자는 동상관리 감독관의 가족이었어요. 그들은 리버티 섬에 있는 무료주택에 살았지만 그 집은 2012년에 허리케인으로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